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300호짜리인데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로 높이가 131cm고 여기 하나 캔버스 하나 길이가 이제 162cm인데 세 개니까 얼마예요? 4m가 넘는 거네요. 지금 6, 18, 480cm네. 480, 5m 가까이 되는 그림이에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 과정을 보여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 요거는 지금 한 40%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케치하고 그래서 스케치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 출력 센터에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두 달, 아니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걸리면은 완성이 될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작업인데 초벌 작업하고 그 이제 처음에 초벌 작업은 이제 컴퓨터로 한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덧칠 작업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해야지 이제 세 번 덧칠해 가지고 이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한 40% 진행된 건데 진행 과정을 이제 쭉쭉 찍어 가지고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그러고 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저 미술에 대한 강의를 좀 올려야겠다.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유화를 제가 손을 뗀 지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쭉 이렇게 이제 컨베이 벨트에 이렇게 이제 뭐 뚝뚝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벨트에 따라서 쭉 이렇게 연결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각각 이제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벨트가 돌아감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엔진을 부착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문을 다는 일, 문짝을 다는 일, 어느 사람은 뭐 용접을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뭐 나사를 박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뭐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이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가정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장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간의 수공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간의 수공업인데 이 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 같잖아요. 집 안에서 공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과 공장과 상점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상점만 따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집과 공장과 상점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집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죠. 물건을 생활도 하고 공장 이제 물건도 만들고 사람이 손님이 오면 팔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간이 분리가 된 거죠. 집 따로, 공장 따로, 상점 따로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공간이 분리가 돼요. 공간이.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시간이 분리가 돼요. 시간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9시에 이게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9시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스톱을 해버려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계속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기 차례가 딱 오면 딱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과정이라도 이게 생략이 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9시 정각에 일하면 딱 9시 정각까지 모든 사람이 딱 자기 작업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 기계를 완전히 멈춰야 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9시에서 9시 50분까지는 일을 하고 9시 50분에서 10시까지는 10분간 휴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그 전에 이제 그 간의 수공업을 할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농사꾼이 뭐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서늘할 때 가서 일하고 너무 더울 때는 와서 낮잠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게 돼요. 무조건 9시면은 출근을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추우나 더우나 9시면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마음대로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시간이 조각조각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시간이 분리가 돼요. 시간이. 그 시간이 분리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게 생겼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시계. 시계가 무진장이 중요하잖아요. 시계가 중요한데 시계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이게 시계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계가 너무 비싸니까 각 가정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계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시계가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게 시계가 보이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만 열면은 시계가 볼 수 있도록 사방문에다 시계를 설치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요 본문에 이제 여기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는 데는 이렇게 광장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창문만 열면 시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계를 이게 시계가 사방군데가 달렸어요. 그런데 사방이 이렇게 네 군데가 시계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만 열면 시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 시계탑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상징이에요. 이제 산업도시에. 근데 이제 요게 시계가 이렇게 그래도 창문을 열어도 볼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이제 종을 쳐줘요. 땡땡땡땡 종을 쳐주는데 예를 들면 11시면 11번 쳐주고 12시면 12번 쳐주는 거죠.
뭐 3시면 3번 쳐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데, 요게 원래 그 종이라는 말하고 클락이라는 시계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게 같은 소리, 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시계는 이제 종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국민교육이라고 하죠.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바로 산업혁명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 공장에 이제 정확히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계가, 벌 줄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숫자가 써진 것도 아니고, 숫자도, 요 숫자들 읽을 줄 모르니까, 옛날에는. 시계를 벌 줄을 아는 게, 시계를 어떻게, 여기 몇 시 몇 분이다, 이 시계를 벌 줄을 모르잖아요. 이 시계를 벌 줄 아는,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게 자기 나라 글, 국어하고 자기 나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시계를 볼 줄 아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숫자 가르치는 거고.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했던 거예요, 처음에. 관심사도 전혀 다르고, 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아, 페인트 칠하는 사람하고 엔진베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뭣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농경사에서는 생각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 똑같은 일에 관심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무지무지하게 할 말이 서로 많고, 그리고 사람이 다르지 않았어요. 생각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없었어. 개성이란 말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똑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개성이란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문가 집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아까 이게 분업화에 의해서 전문가가 생겨.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가 생길 뿐만 아니라 대학도 어떻겠어요? 수없이 많은 학과로 나눠져. 학과에서 또 전공이 다 또 쪼개져. 의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과가 있잖아요. 전공 분야가. 그래서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개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개성이라는 거는 모든 존재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개성이에요. 뭐 개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존재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개성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 페르소나지. 가면이라는 가면. 퍼슨이란 말이 이게 개성 또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을 뜻하는 이 퍼슨이란 말이 그게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야.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야. 이제 연결할 뜻은 가면. 그 가면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 개성이라는 건 다 가면이야. 그러니까 미술에서 어떤 개성 찾고 개치를 찾으면 그건 가면이야, 가면. 가면이라고. 그러니까 미술 사가들이니 뭐니 또 족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그건 전부 다 가면이야, 가면. 개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건 가면이란 말이에요. 개성이 왜 필요해? 물건 팔아먹기 위해 필요한 거야. 레떼르라, 레떼르. 그 아무것도 아니야. 10년도 이전의 사진을 보면은 보통 20분씩 걸렸어요. 사진 한 장 찍는데. 그러니까 20분 동안 사람이 눈을 깜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됐는데, 예. 저번 1871년도에 이제 젤라틴 건판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요게 이제 카메라가 됐고,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닥이 이제 1888년도에
이렇게 뭐 지금 현재와 같은 본격적인 카메라가 된 거죠. 이제 코닥 필름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1870년도라든지 1880년도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만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1870년도 요 경이면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크루베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이제 도미에인데 도미에나 이제 도미에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사방군데가 그러니까 그 뭐야 사진실이에요. 이제 그 사진점이에요. 사진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사방인데.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70년대 초반이죠. 그때서부터 1880년대까지는 하여튼 카메라라는 게 온 세상의 관심사였어요. 그 온 세상의 관심사.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남겨놓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관에서 얼굴 사진 찍는 게 이제 대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술사가들이 이 카메라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못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경쟁을 하기 위해 카메라는 똑같이 그려내는데 이 똑같이 그려내는 것과 카메라 경쟁을 하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파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 역사를 쓰는 사람하고 미술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람과 화가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 역사가들이 써놓은 미술책을 보고 미술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화가가 돼가지고 그거 새로운 작품은 절대 좋은 작품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작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왜 하게 됐냐면요.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 그것도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4년 동안을 회화과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미술 사가들이 써놓은 거.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정말로 시작하게 된 거. 정말로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미대를 26살 때 들어갔었거든요. 졸업하면 30살이잖아요. 30살인데 졸업한 해에 이제 그때 그 해에 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서울대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 이제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논술을 시작으로 썼는데 모더니즘 시대의 모더니즘 미술에서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라고 나오죠. 그 현대 미술이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다. 조각이라든지 이건 변두리고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는데 모더니즘 미술이라는 게 이 회화가 발달됐다.
왜 회화가 발달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 이유에 대해서 써라. 이게 대학원 입시 시험 문제였어요. 야, 내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전에. 대학 4년 동안을 다니면서. 얼마나 엉터리 사람들이야. 지금 이 문제를, 여기, 모더니즘 미술이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써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 내면, 이거 답장, 서울대가 아니라, 예? 외국의 4년대 대학, 외국의 유명한 4년대 대학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학원을 시험을 가는데 이 문제를 당장 내면 뭐라고 쓸 거예요, 당신들? 이 문제의 해답이 카메라에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해답이.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현대 미술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들, 물론 대학원까지 나오고, 수많은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 화가들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론 유명하고 그림도 잘 팔고, 그 사람들도 엉망진창이에요. 자기가 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조차를 몰라, 지금. 제가 이걸 가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낙방했지. 제대로 쓰지를 못해갖고.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 전에. 그래서 답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 얼마나 엉터리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배운 거예요. 교본부에 있는 미술책 완전히 쓰레기야, 전부 다. 단 한 번도 볼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비평가들, 평론가들, 미학자들이 나와갖고 강의하는 거 단 한마디도 들을 게 없어. 전부 다 쓰레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 아니, 서울대 대학원, 대학원 회화과에서 회화과의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내가 답을 못 썼어. 그래서 낙방했어. 그 다음에 한 4년쯤 지난 뒤에 다시 서울대를 도전을 했어. 그때는 시험이 안 봤어. 시험을 안 보고 면접 시험을 봤어요. 1대1로 들어가갖고, 1대1로 들어가갖고 면접 시험을 봤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야, 패러디와 패스티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면접관이 패러디와 패스티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패스티시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패스티시란 단어를. 패러디에 대해서 진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무슨 말을 해? 패스티시란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답을 해? 벙어리처럼 있다가 나왔어. 당연히 떨어졌지. 패스티시란 단어를 모르면은, 패러디와 패스티시란 단어를 모르면은 서울대 시험 못 봐. 나 봐봤자 떨어져, 그냥. 서울대 대학원. 외국의 유명한 미술대학의 대학원 시험을 못 봐. 다 떨어져 버려. 그냥 가면.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어.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2번 낙방을 하고 나서, 서울대 대학원 시험에 2번 낙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술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떤 책에도 없어, 이게. 어떤 다 뒤져봤는데 패스티시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해야겠구나, 이거. 정말 엉터리들이야. 대학을 4년대 대학을 나온 전문가들도 엉터리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도 엉터리들이야. 다 엉터리들이야, 엉터리들.
그래서 내가 강의가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강의를 꼭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뭐 해가지고 내가 경희대 시험을 봐요. 경희대 대학원. 그때는 이제 공부를 좀 했었지. 왜냐면 떨어지고 나서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카메라에 대한 연구를 내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서울대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여기 왜 현대미술이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냐? 조각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지 않고 조각은 완전히 열애였단 말이에요. 열애. 현대미술에서는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조각이란 거는 예? 미술 사회가 조각의 역사는 없어. 현대 미술 사회가. 현대 미술 사회는 전부 다 회화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질문을 못했어. 그래서 공부를 다시 했어. 이게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한 3년 뒤에 여기 또 떨어졌다 했잖아요. 패러디와 패시티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어 내가.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 여기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 그래서 요때면 얼마야?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네.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내가 이제 경희대 시험을 보러 갔어.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하다가 시간이 많이 남을 때야. 너무너무 심심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닐까 그래갖고 경희대 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요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논해라. 이게 나왔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논해라. 이거는 자신이 있지. 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을 무지무지하게 봤거든. 그래서 도표를 딱딱딱 그려가면서 이제 쫙 써내려갔지. 자신이 있지, 이거는. 그래서 붙었어. 그래서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책들이 무진장이 많았는데 나같이 내가 설명하는 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들이야. 야, 이거 모든 것들이 엉터리로구나. 미술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엉터리야. 모든 게 엉터리. 이거 내가 다시 강의를 해야겠다. 언젠가는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 이제 다시 카메라 이야기부터 들어갑시다. 야, 카메라라는 이거를 미술 사가들이 쓴단 말이에요. 역사들이. 화가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술 사가. 화가가 아닌 사람이 지가 어떻게 알아 화가의 마음을. 전문 화가가 미술사를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전문 화가가 미술사를 쓰는 게 아니라 미술사가들이 써. 자, 예를 들면은 남자가 애날 때의 고통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남자가 애를 낳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애날 때의 고통을. 나도 몰라. 두고 딱 깨놔도. 내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거. 애를 낳아야지 애 낳을 때 고통을 알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남자가 애 낳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쓰는 것하고 미술사가들이 미술의 역사를 쓰는 것하고 똑같아. 화가들의 생각을 쓰는 거 아니에요. 화가들의 생각을. 근데 무슨 놈 화가들의 생각을 미술 역사가들이 써. 화가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평론가들이라 화가들 미술 사가들이 평론을 한단 말이야.
걔네들이 뭘 알아? 그 미술평론 개초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화가를 아는 거예요. 화가만이면 화가를 알아. 미술평론가, 미학자, 미술 역사가들은 미술에 대해서 몰라. 화가를 아는 거야. 뛰어난 화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때? 마티스 같은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은 세잔느 그림을 사는 거야. 왜? 너무너무 좋거든.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화가는 화가를 알아보는 거야. 당시에 피카소, 모딜리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명 시절에 말이야. 정말 가난한 이 사람들이 세잔느 그림을 사는 거야. 세잔느 그림. 세잔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미치기 위해 세잔느에 대해서. 화가만 화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강의들이 쓰레기란 말이야, 지금. 미술사 책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가 쓰레기야. 내가 공부하는데 단 하나도 도움을 준 책이 없어. 교보문고에 가면 쓰레기밖에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인터넷에 나온 모든 강의가 쓰레기란 말이야. 자, 이 사람들이 카메라가 이렇게, 물론 그 카메라 영향 때문에 그 사람 초상화를 안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 물론. 근데 그건 삼류화가란 말이야, 삼류화가. 역사상에 기록된 화가들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삼류화가, 이류화가 이야기야. 초인류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술사는. 이 미술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적어놨을 때 인상파는 카메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인상파가 생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화가에 대해서 젖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 새끼들이 여자가 아닌데 애를 낳아보지를 안 했는데 무슨 놈의 애 낳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화가라는 거는 아이를 낳는 거야. 자기 작품이 아이야,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근데 얘를 낳아보지 않은 새끼들이 무슨 놈의 역사에 대해 애 낳는 이야기를 쓰냐고. 모든 역사가 다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화가가 될 수 없어. 당장은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리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화가, 돈을 잘 버는 화가, 그림값이 비싼 화가하고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역사 세계에 기록된 화가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좋은 그림과 유명한 화가는 다른 문제야. 별개의 문제야. 이게. 나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좋은 그림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야 하는데 이 카메라라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 시간이라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서 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라는 게 있어. 현재라는 순간이 있어. 이 카메라는 착각 하는 순간에 60분의 1초잖아요. 보통 60분의 1초라는 그 짧은 순간은 현재. 요 시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시간을. 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요 시간에서 60분의 1초 시간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잘라갖고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과거와 미래라는 요 시간대에서 60분의 1초, 12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을 125분의 1초라는 60분의 1초 이 순간을 시간을 딱 잘라갖고 갖고 와버려. 꺼내갖고 와버려. 무시무시한 거예요. 카메라라는 게. 시간을 아까 시간이 분리가 됐다겠죠. 근데 이거를 잘라갖고 와버려. 카메라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메라라는 게 공간이 무한히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내가 볼 수 있는 요 공간만 조그만 공간만 이 많은 공간에서 요거를 잘라갖고 와버려. 시간과 공간에서 그거를 딱 잘라갖고 와버린단 말이야.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카메라가 요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 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여기 현재 지금 바로 여기라는 지금 여기라는 문제야.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여기야. 여기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를 잘라갖고 나와버린다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잘라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카메라라는 게 이게 뭐야? 인상파야 이게. 지금 여기가 바로 인상파라고 이게. 근데 인상파가 카메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워?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인상파는 카메라를 추종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카메라라는 게 요 지나가는 요 순간을 옛날에는 20분씩이었어. 처음에 그 카메라를 찍을 때 한 20분씩 찍었어. 이렇게 쭉 하면 카메라 노출 시간이 20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 10분,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노출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당시에 찍어놓은 파리 그 풍경이 있는데 높은 건물에서 이제 파리 풍경이 있는데 파리 시내에 자동차가 한 명도 없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야. 노출 시간이 20분 동안을 찍었거든 이게 파리 시내를. 그러니까 20분 동안 제자리에 있어야지 지키는 거 아니야. 20분 동안. 근데 딱 한 사람이 찍혔어. 구두 닦는 사람. 제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구두 닦고 있는 사람만 딱 한 사람이 찍힌 거야. 그 사진에. 아니 지금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상파라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빛. 낮에 아침에 태양이 아니라 아침에 태양빛을 받은 여기 벼낯가리가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한낮의 어느 순간 그걸 그린 게 인상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카메라하고 경쟁을 해? 카메라에 환장한 사람들이 인상파인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만 하고 있어. 미술책이란 게 쓰레기란 말이야. 전부 다 모든 미술책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술 선생들, 교수들, 그 쓰레기 새끼들이야 전부 다. 대학교에서 지금 쓰레기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요게 인상파라고. 지금 여기. 그게 카메라라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카메라가 뭔지를 몰라. 우리 카메라 사진이 뭐니? 사진은 뭐냐면 평면이에요. 평면. 입체처럼 보이지만 사진이 거리감도 있고 뭣도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평면이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평면이란 이야기가 아니야. 2차원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평면화라고. 그거는 실제로. 사진이란 건 평면화예요. 실제로 평면화. 왜냐하면 입체사진이란 게 있잖아. 입체사진이란 게 있잖아. 입체사진.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게 입체적이다. 이렇게 뭐 원근도 있고 뭣도 있고. 그거는 사진의 익숙이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진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꼈어요. 입체적으로 느낀 게 아니야. 우리 왜? 입체사진이라는 거는 입체사진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사진이란 게 평면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야. 이 사람들이 카메라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인상파들은 카메라에 미친 사람들이야. 카메라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메라에 환장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 뭐냐면은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모더니즘이라는 건 어떻게 평평하게 보일까 그 그림이야. 미술이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보일까? 원근감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원근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보일까가 미술의 화두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그릴까? 입체적으로 그릴까?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리감을 나타낼까가 문제가 그게 관심이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그릴까? 사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야 우리가. 사진은 평평한 거야. 왜? 왜 평평하냐?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눈은 하나야 하나. 사람의 눈은 둘이야. 두 개로 봐.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하나로 보면은 눈을 감고 올라가면은 요 계단이 어떻게 보이냐면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요거 벽이야 계단이야 이렇게 보여. 벽에 선반이 있는 것처럼 보여. 벽에 눈을 하나 감으면은 계단이 거리감이 없어져 가지고 계단이 선반이 있는 것처럼 보여. 선반을 딛고 올라가는 것처럼. 잘 못 올라가 계단. 여러분 눈 한쪽 가리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계단 못 올라가자. 특히 내려갈 때는 더 무서워. 눈 한쪽 감고 한쪽 눈만 뜨고 가보라고. 이게 계단이야. 요게 계단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 벽에 선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원근법이야, 이게. 그래서 원근법을 카메라가 원근법을 없애버린 것 같은 원근법을 막 제대로 구사하는 게 카메라 같은데 사실은 원근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역사가 원근법 이게 카메라의 영향이라고. 원근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역사가 모더니즘 미술이야. 그 모더니즘 미술이 원근법을 없애고 평평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조각이란 게 입체잖아, 입체. 그게 무슨 너무 모더니즘 미술과 무슨 상관이 있어? 평면성에 대해서 환장하듯이 있는데 왜 평면성이냐?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그만할 거예요. 왜 평면성이냐? 공간에 그림이라는 게 있으면 자, 여기 원경이 있어요. 원경. 중경이 있고 근경이 있어. 요거는 직물적 세계예요. 직물적 세계. 그리고 지금 여기야. 여기는 직물적 세계. 눈으로 만지고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세계.
요거는 가까운 미래, 가까운 과거. 요거는 먼 미래, 먼 과거. 요거는 영역으로 따지면 신의 영역이야. 요거는 인간의 영역이야. 인간의 영역. 요거는 물질의 영역이야. 카메라는 모든 게 요것만 잡아내는 거예요. 물질만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상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